그 103페이지 보시면 복임권 정리한 표가 있지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그랬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또 본인의 지명이 있었다 그러면 부적임 등에 대한 통지 혜택의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법정 대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고요. 대신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다. 칠판 보시고요.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 복임권이 있어요. 근데 무과실 책임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책임이 감경되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은 100%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결과 발생에 대해서. 과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럼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이에요. 가장 무거운 책임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얘보다는 책임이 감경돼요? 책임이 가중돼요? 책임이 감경이 되잖아요. 근데 감경되는 사유가 뭐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책임이 감경되죠. 근데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니까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이 돼요. 여기는 뭐가 빠져 있죠? 본인의 승낙이 빠져 있잖아요. 왜 빠져 있을까요? 왜 빠져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라는 말은 본인이 지금 제한 능력자라는 얘기잖아요. 제한 능력자의 승낙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꿔치기해서 문제를 많이 낸다. 실제로 출제할 때는. 그러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은 약 한 50% 책임이라고 보잔 말이에요. 요게 한 50% 책임은 져야 된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책임이 감경되는 게 통지 혜택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요건 한 10%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그냥 외우려고 막 덤비지 마시고, 예? 그냥 외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뜻도 기억이 안 나고. 이해를 해보시잔 말이에요. 임의 대리는 기본적으로 뭐의 문제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임의 대리니까.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수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질 테니까 너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라. 결과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뜻이에요. 그런 엄청난 신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법정 대리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규정 때문에 대리권이 발생한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이것은 누구 보호하자는 말이에요? 본인을 보호하자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임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대리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수권을 한 거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이놈이 직접 해야지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한 고조가 누구죠? 유방이라는 사람이죠? 네? 한 고조, 한 나라의 고조. 은, 주, 진, 한나라. 진시황이 통일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왔잖아요. 예? 한나라를 통일한 게 이제 유방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최초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고조라고 하는 거고. 유방과 항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초한지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초한지. 그죠? 근데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삼국지 얘기를 할 때, 삼국지 연의 얘기할 때, 그 중에서 이제 유비가 한 왕실의 후손이라는 사기를 치면서 걔가 이제 등극을 하잖아요. 그죠? 제후로 등극을 했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그 당시 한 나라의 후손들은 사실 몇십 대조로 올라가면서 친척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한 고조 유방이 한 정책이 혼인과 관련된 정책이에요. 제후들이 너무 많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다 혼인으로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후손들이. 그래서 직계 반계 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뭐를 했냐면 자기 인사 원칙은 이거라는 거예요. 의인불용, 용인불의. 사람을 의심하면 쓰질 말고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게 한 고조 유방이 천명한 정체예요. 인사정책. 그래서 지금도 많이 회자가 돼요. 송나라의 사기에도 이런 게 나오고요. 멀리 가지 않고 하나 그룹의 모 회장도 이걸 인사원칙으로 등용을 하고 또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이걸 인사원칙으로 했다고 그래요. 듣자 하니. 그럴듯하잖아요. 멋있죠? 뭐의 문제다 이거? 신뢰의 문제다. 신뢰의 문제. 의심할 것 같으면 쓰지 말고 썼는데 왜 의심을 하느냐. 근데 한 고조라는 사람이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사정책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의 실제 따져보면 자기의 오른팔격인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한 나라를 이제 통일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을 사실 떼어버렸어요. 죽여버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뻥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일대기는 그게 정반대였다. 그 사람은 얼마나 혹하게 하는 게 정치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게 그게 다 뭐를 위해서인 거예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신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뢰한 의를 믿고서 일을 맡겼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대리인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지만 법정대리는 본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복인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어쩔 수 없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감경시키겠다. 임의대리는 기본적으로 본인권이 없어요. 책임질 것도 없지만 여기도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러면 선임감독상이 과실 책임만을 부담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요게 크로스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기가 대충 된 거고요. 자, 복인권의 범위를 보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자, 기본적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에서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죠. 파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누구한테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대리인으로부터 발생했으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이 모권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겠죠. 모권이 없어지니까. 근데 반면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영향을 받지 않겠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빈출 170페이지. 빈출 170페이지 1번 보시면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170페이지 1번. 본인을 대리한다 그랬잖아요. 대리인을 대리하는 제도는 없어요.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 없다 그랬죠. 신뢰가 중요하니까. 근데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랬죠.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죠. 3번,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의 대리 행위로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그래요? 대리 행위가 아니라 복임 행위죠. 여러분 봐봐요. 복대리인의 여기 봐봐요. 지금 복임 행위는요. 대리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리 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리 행위와 복임 행위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의 대리 행위로 선임되는 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복임 행위가 대리 행위가 아니듯이 복임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대리 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대리 행위예요. 그러니까 대리 행위는 복임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로 선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리 행위가 아니라 복임 행위로 선임하는 자를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4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래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그때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죠. 그래서 복대리는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한다. 아까 법무사는 어디가 아팠어요? 허리 아픈 법무사.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그래서 허리 그랬어요. 요거는 뭐예요? 네?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문제죠. 그죠? 요거는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 요건 뭐예요? 복인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죠. 이해되셔요? 예전에 일본 사법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 이행 대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일본 사법시험 문제에서 이 채무 이행을 부득이한 사유로 바꿔치는 거예요. 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인권 인정되잖아요. 요거를 본인의 허락이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일 때 복인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바꿔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일본 사법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30년 전에. 30년 전에. 근데 웃기는 게 제가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그 당시 90년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책들이 일본 사법시험 기출문제 책들이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교수님들이 다 일본 책 갖다가 베껴가지고 문제집 쓰고 교과서 쓰고 막 그런 거예요. 수학의 정석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던 수학의 정석. 그것도 다 일본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 베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많았어요. 과거에. 자, 그 다음에 4번까지 봤죠? 5번. 법정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그래요?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려면 어떤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고요. 이제 효과 귀속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교재는 105페이지에, 교과서 105페이지에 대리행위의 효과로 나와 있죠. 대리행위 효과. 칠판 보세요. 효과 기속은 크게 보면 대리행위 효과로서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한을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했으면 유권 대리. 대리를 했는데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행위를 지 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무권 대리. 그럼 무권 대리는 대리를 했다는 거예요? 대리행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했어요. 했는데 둘 다 대리한 건데 얘는 권한을 가지고서 대리행위 한 거고 얘는 권한도 없는 주제에 지 맘대로 대리행위를 한 게 무권 대리다. 자, 이 무권 대리는 다시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 그래요. 여기서 협의라는 것은 좁은 의미, 좁을 협자예요. 좁은 의미. 협의라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이 만나서 협상했다는 뜻의 협의가 아니라 좁은 의미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합쳐서 무권 대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의미? 예?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해요. 그래서 광의의 무권 대리는 넓을 광의 뜻의 자에서 광의의 무권 대리는 광의를 생략을 합니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다 그랬을 때 이 좁은 의미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일반 광의 무권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가 구별이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의 일종이 아니라 유권 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겉표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대리인 것처럼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표현 대리다. 표현 대리라고 하는데 표현 대리가 겉으로 봤을 때 표현 대리지만 이걸 현으로 읽지 말고 볼견으로 읽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표견 대리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견이냐 현이냐 해가지고 학자들이 40년 동안 싸웠어요. 네? 그렇게 고집들이 세요. 학자들이.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 대리라고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 마치 유권 대리처럼 표시가 된다. 그래서 표현 대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표현 대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125조 표시 대리, 126조 월권 대리, 129조 멸권 대리인데 이 표현 대리는 우리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은 협의의 무권 대리 쪽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예요. 교재는 어디 있냐면 106페이지. 자, 이 파트는 우리가 시험 보는 범위, 여태까지 배운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매년 나오는 파트가 협의의 무권들이에요. 칠판을 보세요, 일단.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X라고 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을은 아들이에요, 아들. 병은 아들과 거래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이 대리인으로 칭하면서 팔고 상대방이 사겠다라고 해서 둘이 뭐를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누구 거를?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아버지 소유인 부동산을 지금 아들이 지가 팔잖아요. 아버지가 네가 팔아라 라고 수권을 한 다음에 팔면 이건 유권대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죠?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그랬죠?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팔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지가 임의로 생각해서 지 마음대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쓴 다음에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네가 웬일이냐, 아들아. 너 결혼하고 너 10년 동안 아빠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더니 이제 갑자기 와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면서 책상 위에다 돈을 딱 하니 올려놓는 거예요. 웬 돈이냐? 벼 보세요. 봤더니 2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너 이 돈을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아버지 땅 제가 팔았습니다. 계약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아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예? 야, 이놈아, 그거 우리 조상님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고, 애비 죽으면 거기다 묻어야 되는데, 우리 선자는 쓸 땅을 네가 왜 아버지 허락 없이 이렇게 파느냐?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아버지, 그거 해봐야 돈 1억 됩니까? 1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매매계약서 2억을 써왔습니다. 2배로 팔아요. 아, 선산에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끔뻑끔뻑 하면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만 얼마에 팔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놈아! 라고 호통을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 황당한 거란 말이에요. 자,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렇게 무권대리의 행위를 했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본인에게 귀속이 되면 유효가 되는 것이고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안 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아들이 지 마음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 따라서 본인에게 효과 귀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어요. 학원 갔다가 집에 갔는데 배우자가 여러분 앞에 돈을 딱 주는 거예요. 웬 돈이야? 그랬더니 네 집 팔았어. 황당하잖아요. 그럼 일단 유효예요? 무효예요? 여러분 거를 배우자가 팔았대요. 일단 무효죠. 근데 내가 2배로 팔았다? 너무 잘했어.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잘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동적이라는 말은 불확정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무효로 확정을 짓지는 말고 유효로도 할 수 있고 무효로도 할 수 있고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는 무효이다. 그래서 이걸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본인이 추인이라는 걸 해요. 추인은 쫓아가서 인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행위를 쫓아가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추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인데 유효로 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잘 팔았다. 너 누구 아들이야? 아이고, 누구 남편이야? 누구 마누라야? 그걸 2배에 팔았어? 잘했네, 잘했어. 라고 본인이 인정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한다. 그럼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대리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인을 하면.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 행위는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추인을 안 해주겠다. 인정을 안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건 본인이 인정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잘했네라고 인정을 해주면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이지만 이게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유효로. 근데 끝까지 본인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추인을 한다 그러면 추인을 누가 하는 거냐면 본인이 누구에게 해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해도 되고 무권대리 상대방에게 추인해도 된다. 양쪽으로 다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유효하다. 그래서 추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추인이. 추인은 어느 쪽으로 할 수 있다? 양쪽으로. 소유자인 본인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권대리 행위. 판매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누구에게 한다? 무권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무권대리 상대방에게 추인을 해도 된다. 그래서 무효이지만 비록 무효이지만 무권대리 행위를 하면 일단은 그거 자체가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을 함으로써 유효로 확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상대방은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추인 안 할란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효로 하겠다. 그거예요. 유효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유효다, 무효다, 일단은 무효다.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유효로 할지 아니면 무효로 할지를.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가 있게 되면 본인은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해되죠? 다만 추인을 할 때는 누구에게 한다? 무권대리인에게 하거나
또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추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주의하실 건요. 무권대리인 아들에게 추인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때 한해서 추인의 효과인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아들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은 모를 수 있죠. 그 상태에서는 추인을 주장하지를 못해요. 본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2배로 팔아서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인을 했어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근데 상대방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추인했다는 걸 주장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안 때 추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필요가 하냐면, 자, 병의 입장에서는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어요, 처음에. 정말 대리권 받아서 적법하게 대리행위를 한 줄 알았는데, 병이 보니까, 이게 무권대리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럼 무권대리라는 사실이 밝혀진 병의 입장에서는 일단 무효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니까 자기가 준 계약금이나 중도금 돌려받아야 되고 다 무효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인을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추인을 거절함으로써 무효로 확정되기를 기다려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유효를 할지 무효를 할지는.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에게. 상대방은 본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아들이 이렇게 무권대리 행위를 했는데 나는 그건 모르고 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할래? 라고 얘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 한다 그래요? 최고한다. 최고라는 것은 독촉이라 그랬죠? 거듭해서 알리는 걸 최고라고 합니다. 또는 상대방은 그거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럼. 얘가 오히려 선택해서 다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해서 철회를 해버릴 수 있어요. 철회를 하면 이 계약은 다 없던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무권대리를 함으로써 얘도 피해자이지만 얘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으니까 얘도 선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약 철회할 수 있도록. 자,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로 확정될 수 있다. 철회는 상대방이 하는 권리인데 누구에 대해서 하냐면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가 있어요. 본인에게 철회해도 되고 무권대리인 쪽에다가 철회해도 돼요. 양쪽으로 할 수 있어요. 추인도 본인은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무권대리 상대방에게 추인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철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다만 철회를 할 때는 무권대리라는 자체를 몰랐을 때 한해서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해놓고 계약 당시에 이놈이 무권대리네? 라고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는 말은 그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철회한다는 말은 무권대리에 대해서 모르고 유효할 것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무권대리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권대리에 대해서 선의일 경우에 한해서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최고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너 추인할래 말래라고 결정하는 것을 지금 독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최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할 때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합니다. 그 상당한 기간,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얘가 최고를 하는데 너 본인이 추인할래, 거절할래, 내가 2개월 줄게.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기간, 예컨대 1개월을 줬는데 1개월 내에 본인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추인 거절한 것으로 추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간주해버립니다. 자, 이건 어떻게 있냐면 상대방이 최고를 한단 말이에요. 너 추인을 할 거냐 말 거냐 난 궁금하다. 지금 상황이 지금 답답하고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최고를 합니다. 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뭐를 하지 않아요.
확실한 대답을 뭐 하지 않는다? 발하지 않는다. 요게 발신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표백, 도달, 발신, 요지 중에서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다만 예외적으로 요때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발하지 않으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안 확실한 대답을 발하지 않으면 무한 것으로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추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뭘로 확정되는 거예요? 무효로 확정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 추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간주됩니다. 추인이 거절됐다는 말은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셔요? 근데 봐봐요. 최고는 추인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독촉하는 거죠. 그죠? 그럼 추인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추인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만 추인하는 거예요. 최고하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만. 철회는 본인에게 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최고는 반드시 본인에 대해서만 최고한다. 무권 대리는 추인권이 없기 때문에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셔요? 네. 그럼 최고는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이 그 상당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추인 거절한 것으로, 추인 거절한 것으로 추정 간주, 간주. 자, 말랑한 김밥이에요.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어떠한 액션이 없어요. 어떠한 액션이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말랑말랑하게 김밥 만들어 놓고 학원에 왔다가 집에 가면 이 김밥이 오뎅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딱딱한 뭐가 돼요? 김밥이 되는 거지. 김밥이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김밥이 오뎅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효가 최고를 했는데 어떠한 액션도 없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효가 되는 거지. 그거 유효로 바뀌어서는 안 되잖아요. 유동적인 말랑말랑한 무효가 최고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으면 그게 그냥 딱딱한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떠한 액션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최고하기 전에 유동적 무효이었죠? 최고하기 전에.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동적 무효가 어떻게 되면 돼요? 유효로 딱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쳤어요. 무효로.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기존 상태가 그대로 고정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를 했어요.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어떤 액션을 해주면 기존 상태가 뒤집어질 수 있겠지만 본인이 어떤 확답도 해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존 상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인 무효 상태로 되는 것이지 이게 유효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효로. 그죠? 바뀌어서는 안 되죠? 기존 상태가 고정된다. 그게 바로 최고의 효과라는 거예요. 독촉을 했을 때 너 추인할래 말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추인하겠다. 그럼 유효로 바뀌잖아요. 내가 추인 안 하겠다. 그럼 거절하면 무효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 상태가 그대로 고정된다. 이게 최고예요. 근데 독촉을 했는데 나 추인할게. 그러면 기존 상태는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가 있죠? 그럼 유효가 되죠?
상대방은 본인에게 철회할 수 있죠? 그럼 무효가 되죠? 그럼 이 짝에서는 철회를 하고 이 짝에서는 추인을 하면 이건 유효가 되는 거고 요거는 무효가 되는 건데 그럼 얘는 추인하고 얘는 철회하면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죠. 이건 둘이 총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빵 싸가지고 철회가 됐어요. 그럼 추인 못하는 거예요. 추인총을 빵 쏴서 추인 맞았어요. 그럼 얘는 철회 못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총싸움이에요. 철회총을 먼저 쐈으면 얘 철회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럼 추인 못하는 거고 추인총을 먼저 쏴서 얘가 맞았어요. 그럼 얘는 철회는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 후에 철회할 수 없죠. 철회 후에는 추인할 수 없죠. 두 개가 반대되니까. 그럼 본인은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만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정리해보면 협의의 무권 대리가 발생하면 본인은 두 가지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추인 또는 추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 또는 철회. 그죠? 추인 거절 최고 철회. 협의의 무권 대리의 세 가지 3면 관계에서 본인은 추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 철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책임. 책임은 뭐냐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은 추인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팔아요, 안 팔아요? 추인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추인 안 한다는 건 추인 거절하겠다는 거죠. 그럼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무효가 된다는 말은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상대방은 철회 안 해요, 철회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거죠. 얘는 달라 그러고 본인은 안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을은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을 해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 효과는 총 5가지입니다. 5가지.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그래서 동그라미 5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가 발생하면. 뭐라고요?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빨리 해봐요.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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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5개.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뜻을 잘 봐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한데 부동산도 안 좋고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걸 팔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글쎄 아버지 그러면 제가 부동산 공부를 요즘에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팔아볼까요? 그래 봐라. 네가 한번 좀 팔아봐. 했어요. 수권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구두로 수권을 했죠? 수권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여기저기 이제 부동산 내보고 또 아는 사람 통화도 하고 광고도 내보고 했어요. 요즘에는 그 뭐죠? 당근마켓 이런 데도 부동산 광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올리고 막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오세요? 계약을 하셔야죠. 근데 그 지금 아버지 가진 땅이 우리는 1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2억 원에 산다는 사람이 있네요. 그럼 얼른 오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래? 그러면 2억 원에 팔면 좋지. 그럼 네가 해라.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알아서 마무리도 잘 하렴. 애비는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버지 제가 계약하고 내일 계약금만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받았어요. 2천만 원 딱 받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친구분들, 지인분들 딱 만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친구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예? 왜 박수를 치냐 그랬더니 아 자네 그 저기 있는 땅 그거 자네 땅 아닌가? 맞는데 그 오늘 뉴스에 났어. 그거 개발된다고. 지금 딱 값이 계속 오른다며. 아이고 축하하네 축하해. 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아들한테 분명히 팔라고 했는데 그죠? 밤새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들이 계약서하고 계약금 딱 갖다 줍니다. 아버지 여기 2천만 원 제가 계약 잘 했습니다. 잘했죠? 인감 주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누가 그걸 팔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씀이세요? 아버지 진짜 어제 분명히 그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안 된다. 못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돌변해가지고 분명히 수권을 했는데 대리권을 줬다는 증명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다면 얘는 무권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너의 의사, 본인의 의사가 진정이냐? 진정이라면 인감 떼어라. 막도장 찍는 게 아니라 인감 증명서에 쓰여진 인감 도장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도장이 찍혀진 위임장을 줘라. 그래서 나중에 무권대리가 되지 않으려고 이 서류를 받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권행의 3종 세트가 바로 이거예요.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냥 도장, 막도장 1,000원 주고 판 막도장, 그런 도장은 아무 데나 쓸 수 있지만, 그죠? 인감도장이라는 건 뭔가 중요한 곳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중한 도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에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뭐라고 바뀌었잖아요. 하여튼 동사무소 가서 인감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인감 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등록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당사자의 진위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들은 지금 무권대리인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는 안 준다 그러고. 그럼 아들이 그러죠, 이제 아버지한테.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사기를 칩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그러시면 저쪽에서 어제 저하고 계약한 저 사람이 저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분명히 사기죄로 고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 나이에 사기죄로 지금 고소돼가지고 감옥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들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다녀와라. 지금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고 있다. 근데 그게 3배가 오르든 4배가 오르든 오르면 어차피 다 네 거 아니냐. 너 감옥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다 네 거 되는데, 아니면 지금 여기서 1억 원에 2억 원에 팔아버리면 그 손해는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그렇다고 돈 벌 수 있어? 뭐 하는데 이놈아. 그러니까 아들이 할 말이 없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행위 능력은 일단 있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이러한 책임은 과도해요. 왜냐하면 이 책임도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요. 중개사 시험 끝나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 많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중개사 시험 끝나면 한강에 많이 가셔요. 한강에 가셔요. 네? 근데 그런 뉴스들이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중개사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쉽다고 항상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쉽다고 했는데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 주변에 망신스럽기도 하니까 여길 가요, 진짜로. 본인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그러잖아요. 잘못했나이까? 그럼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과실 책임이 덩덩덩덩덩 이렇게.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 덩덩덩덩덩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 무권들이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무거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행위 능력은 있을 때 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계약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안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럼 이건 이행 못 하겠죠? 아버지가 안 넘겨주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뭐.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 측에서 선택한다. 이해되시죠? 네. 결국은 이렇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때는 얘는 무권 대리인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대리권 존재를 증명했다면 무권 대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이렇게 5가지의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본인의 추인, 추인 거절, 상대방의 최고, 철회, 무권 대리인의 책임. 다만 이 무권 대리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최소한 대리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을 때 한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요, 얘가 예를 들어 17세, 18세 미성년자다. 이렇게 문제에다 슬쩍 집어넣고 나중에 일정한 경우 상대방이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얘가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있을 때 한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분명히 줬는데 아버지가 시치미를 딱 대면 얘는 졸지에 무권 대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은 추인을 안 해요? 안 준대요. 상대방은 철회를 안 해요? 달래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책임지라는 거야. 그게 무과실 책임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 효과 5가지 꼭 기억하시고, 추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이 무권 대리나 무권 대리 상대방에게 추인한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더 가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철회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한테 추인했을 때 그 추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추인을 먼저 하기는 했는데, 1번 추인을 먼저 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철회한 거예요. 그럼 추인된 거, 철회된 거. 추인이 시간적으로는 먼저지만 추인을 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안 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몰라요. 그 상태에서 철회가 되면 이건 철회로 갑니다. 철회된 거예요. 철회되면 유효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된 거니까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추인은 양쪽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추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인, 양쪽으로. 최고는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철회는 본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죠. 최고는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니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 요거는 상대방의 책임이죠. 책임은 상대방이 무권 대리 또는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방향이. 그럼 추인 거절은 본인 권리죠? 누구에게 추인 거절하나요? 추인은 양쪽으로 할 수 있어요.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으로 할 수 있다. 이해되셔요? 네. 자, 협의 무권 대리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고, 얘기가 109페이지 협의 무권 대리 효과 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협의 무권 대리 효과.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